자, 이번 고인보험에서 가장 어려웠다고 하는 나이트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다시 생각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뒤에 39번, 3번 후반부에 배치된 부분인데다가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을 것이고 생각보다 뭔가 좀 그림이나 일부러 뭐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무엇이 좀 더 정보량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앞에 했던 순자 홉스 철학 지문보다 좀 더 간단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매 하나씩 나이테를 만들기 때문에 나이테를 세면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가지고 있는 나이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이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나이테는 단순히 나무의 나이를 알기 위해서만 활용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현재 남아있는 다양한 목재 유물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제작 연도를 규명하는데 활용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그리고 사계절이 뚜렷하다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나이테에 대해서 단순하게 나이뿐만이 아니고 즉 목재 유물이 있겠죠. 목재 유물의 제작 연도를 규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작 연도를 규명하는데 자 그러면요 나무의 나이테는 위치에 따라 크게 심재와 변재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위치에 따라서 일단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그 부분 가지고 나이테가 얘기하고 있는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걸 가지고 먼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위치에 따라서 심재랑 변재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심재 그 다음에 어, 현재 이렇게 일단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심재는 나무의 성장 초기에 형성된 안쪽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초기에 형성돼 있는 안쪽 부분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장이 거의 멈추면서 진액이 내부에 갇혀 색깔이 어둡게 변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장이 멈추면서 굉장히 지금 어두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변제 쪽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이쪽에다 넘겨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자, 그렇게 됐다고 보면 되고, 변제는 심지어 끝부터 껍질인 숲이 전까지의 바깥 부분으로, 일단 지금 위치는 바깥 부분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생장소포가 활성화되어 있어, 그래서 밝은 색상을 띠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활성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지금 여기는 밝은 부분이네요. 아무래도 그러면 지금 심지어 변제에 대한 차이점은 조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해가지고 나무의 나이는 이 심재와 변제의 나이 대수를 합한 것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나무의 나이테 너비를 살펴보면 매 그 너비가 동일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지금 너비를 살펴본다고 했을 때 동일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제한 요소 법칙에 의해서 나무의 생장량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나무의 생장량이다. 자, 일단 지금 생장량 때문에 달라진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지금 여기에 뭐가 작용하냐면 법칙이 하나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게 된다고 하면요. 나무가 생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물, 빛, 온도, 이산화탄소 등의 다양한 환경 요소가 필요하겠죠. 환경 요소는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이트의 너비도 변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장량이라고 하는 건 이제 환경 요소가 달라진다라고 하게 되면 환경 요소가 변화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맞춰서 이것도 이제 변화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모든 환경 요소의 나이트의 너비 변화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환경 요소 중에 가장 부족한 요소의 나이트의 너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제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 볼 수 있겠죠. 그 말인즉슨 가장 부족한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인즉슨요. 부족한 요소가 되겠죠. 부족한 요소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항목들 중에서 최소적인 항목에 대한 부분에 기준을 맞춘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제한 요소의 법칙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렇게 일단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가 가장 부족한 요소에서 모든 생물학적 활동을 맞추는 것은 안전하게 생장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는 거겠죠. 즉, 이렇게 하는 활동은, 자, 이렇게 하는 활동은 아무래도 이제 기준을 최소화해서 맞추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만일 생장이 가장 풍족한 요소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면 생장에 필요한 생물학적 활동을 제한하는 요소가 많아서 고사할 위험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한 요소의 법칙은 모든 나무의 생장에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자, 이 법칙은 완전히 지금 여기서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동이나 수종이 유사한 생장 환경에 자란 나이트의 너비 변화 패턴이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수종이 같더라도 지역이 다르면 생장이 다르기 때문에 너비 변화 패턴은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변화에 관한 건 나무 수종에 조금은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나이테를 여기까지 일단 좀 살펴보았고요. 나이테를 활용해서 목재 유물에 사용된 나무 벌채. 자, 드디어 목재 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본다고 하면 중간적으로 봤을 때 나이테 구성에 관한 설명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요소들이 나이테의 구성에 작용하는지를 지금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문제 삼았던 목재 유물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나이테를 활용해서 목재 유물에 사용된 나의 벌채 연도로 환경 조건을 추정하는 것은 연륜연대 측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를 위해서 나이테 너의 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낸 연륜연대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인 즉슨 연대기를 기반으로 인해서 측정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수천 사수 나무 많지 않으므로 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연륜 연대기 작성은 가능하고요. 자, 해가지고 일단 지금 1920년, 50년 뭐 겹쳐 있고 해서 밑에 합쳐진 연륜 연대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나무에서 나이트 너비를 측정하면 정확한 연도가 부여된 연륜 연대기를 작성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오래지 않은 과거에 제작된 목재 유물 나이테로 연륜 연대기를 작성해서 이제 자임이 작성된 연료기하고 비교하게 된다면 패턴이 겹치는 기간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기간 지금 살아있는 나무와 과거 유물에 사용된 나무가 함께 생장하던 기간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법으로 과거의 목조물에 작성된 연륜 연대기와 패턴 비교를 반복하면 수백 수천 년에 달하는 나무 연륜 연대기 작성이 가능해지겠죠. 아까 위에 있는 표를 가지고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작성이 가능해지면 이렇게 작성된 장기합 연륜 연대기를 표준 연대기라고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작성된 거를 이제 표준 연대기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의 표준 연대기를 보유하고 있고요. 산림청이 그냥 괜히 노는 게 아닙니다. 이런 연구와 물론 산림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당연히 연구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식생과 분포 이런 부분도 하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즉 문화재와 그 문화재청하고도 교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제공할 수가 있겠죠. 연륜연대 측정은 이 표준연대기와 목재유물 나이테로 작성한 유물연대기 패턴을 비교함으로써 진행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방법을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해줄 것 같은데요. 그 방법이 이제 뭐냐고 하냐면요. 자, 먼저 목재 유물 나이테에 변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변제를 지금 확인하는 거죠. 아까 밖에 부분에 해당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나무를 가공할 때는 벌레가 먹거나 쉽게 썩는 변제의 일부 또는 전체가 잘려나가게 되면 만일 유물 나이테에 변제가 없는 경우는 추정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즉, 뭐라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변제 확인은 반드시 필수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변제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에는 목재 유물의 각 부분에서 나이트 채취의 패턴이 중첩되는 부분을 비교하게 되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첩되는 부분을 일단 지금 비교하게 되겠죠. 비교하게 된다고 하면 부분 비교해서 유물 연대기를 만든 다음 비교 대상 사용할 표준 연대기를 정하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일단 연대기를 만들고요. 이걸 사용해 가지고 다시 표준 연대기를 작성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때 유물 연대기, 표준 연대기의 상관도를 나타내는 t 값과 일치도를 나타내는 g 값을 고려해야 되는데, 즉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t 값, 그 다음에 g 값을 고려하게 되겠죠. 표준을 통해서. 자, 표준을 통해서 이제 이 값들을 구성하게 되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때 유물연대 표준의 상관도나 t값과 그다음 g값을 고려해야 하는데 100년 이상의 기간을 상호 비교할 때, 즉 100년이겠죠. 100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상호 비교할 때 t값은 3.5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t값은 3.5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g값은 65% 이상의 값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5% 이상의 값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가져야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일단은 지금 간주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야만 유의성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연대기를 정한 후에는 유물연대기, 표준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해서 중첩되는 부분을 시작 나이테의 연도부터 마지막 연도를 확정해가지고 절대 연도를 부여하게 된다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오게 된다라고 하면요. 이 부분을 가지고 비교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첩되는 부분으로 절대 연도를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유물의 나이테가 변제를 완전하게 갖고 있을 경우에는 마지막 나이테 절대 연도가 벌채 연도가 되는 거겠죠. 만약에 이게 온전하게 되어 있으면 이제 여기서 연도 측정은 끝나게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변제 바깥쪽 나이테 일부가 잘려나갔다면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 잘려나간 변제 나이테 수를 더한 값이 별채 원도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지금 공식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잘려나갔을 경우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게 되면요. 잘라낸 나이테 수, 즉 잘라낸 나이테 수가 되겠죠. 잘라낸 나이테 수는 평균값에, 이거 다시 공식화하게 된다고 하면 평균값에서 유물, 즉 뭐라 볼 수 있겠습니까? 남은 나이테 값을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수령의 나무가 갖는 평균 변제 나이테 수에서 유물 남아있는 변제 나이테 수를 빼게 되면 나무를 가공할 때 잘라낸 변제 나이테 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가공한 부분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이를 마지막 나이테 절대 연도를 더하게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벌채 연도를 확정하게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요 값을 이거 좀 공식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어 두고요. 이거 값을 가지고 일단 계산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벌채 연도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벌채로 강화하는 나무를 건조하는 일반적 기간이 1, 2년을 더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건조 1에서 2년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1년 더해서 목재 유물의 제작 연도를 이제 최종으로 추정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좀 빠진 내용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작성해 준다고 하면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표준값을 일단 지금 조금 더 해주는 부분이 크고, 그 다음 아까 연대기 같은 경우에 제가 그 내용을 좀 빼먹었는데 1920부터 1950 굳이 적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겹치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겹쳤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함께 생각했다고 하는 내용으로 참고적인 부분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체적인 내용 요약에 대한 부분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확인을 한다고 하면 자, 재밌습니다. 나이테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목재 유물의 제작 연도, 즉 여기서 이제 목적을 제시해 주죠. 나이테를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 목재 유물 제작에 대한 부분은 바로 측정, 즉 실질적인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먼저 백그라운드에 관한 부분으로 심재와 변제에 관한 부분을 먼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건 이 나이테가 형성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비에 관해서 이 법칙이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원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굉장히 절대적인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재밌는 요소 하나는 뭐냐면 최소한의 요소의 기준을 맞춰서 나무는 생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풍족한 게 아니고 부족한 것 기준으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초점을 잡고 있다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된 이 부분부터는 이제 연대기를 가지고 측정한 표준값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작용하게 되는데 이걸 작용하는 방법을 굉장히 재밌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단계적인 부분인데 1단계 먼저 변제 확인이고요. 2단계 이제 중첩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고 3단계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단계에서 이 정도면 끝나겠지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if not이 되는 경우 추가적인 계산법을 제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물론 마지막은 이 부분 이제 건조 1, 2년 이 부분이 이제 추가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최종값에 대한 부분을 알 수는 있을 겁니다. 계산된 벌채 연도값은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니까 여기에 1, 2년 더하면 최종값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혹시나 가공이 됐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나이테를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렇게 잡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듯 하지만 복잡하지 않죠.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나이테의 구성과 너비에 대한 법칙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목재 유물에 대한 제작연도 측정에 관한 부분은 뒤쪽 부분에서 방법과 함께 계산법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게 지문의 일반적인 구성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